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 같은 음식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죠. 신경 조절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경우에 흡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편성범 교수입니다. 연화장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킴이라고 하지요. 음식을 입에서 씹고 또 음식이 식도를 거쳐서 위까지 가는 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삼킴장애 또는 연화장애라고 하고 근육의 조절, 신경의 조절, 감각의 조절, 그리고 인지의 조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삼킴에 관여하는데 이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근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감각이 좀 둔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노화 자체가 연화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흔히 보는 경우는 주로 뇌에 손상이 오는 뇌졸중, 퇴행성 뇌질환에 해당되는 파킨슨병, 그리고 신경질환 중에서 루게릭병 같은 병들이 이제 연화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는 맨 처음에 내가 음식을 보고 먹어야겠다 자각을 하고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씹어서 그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 삼켜야 되는데 움직임들이 많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계속 물고 있는다거나 한없이 반복해서 씹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억지로 삼키다 보면 그게 기도로 가면서 흡인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동의 조절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강의 저작근이나 이런 것들의 조절이 약해지고 운동성이 저하되면서 체중이 준다거나 탈수가 생긴다거나 폐렴이 생긴다거나 실제로 폐렴은 최근에 노인의 사망률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폐렴이 생기는 것들이 가장 위험한 합병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연화장애를 주로 진료하는 과는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검사하는 그 방법 중에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입니다. 한 5가지, 6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다 먹어보면서 비디오로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검사이고요. 이 방법들은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많이 이제 하는 검사 중에 이제 피스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내시경으로 이제 음식을 삼키면서 이제 보는 검사인데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좀 많이 검사하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쪽에서 많이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화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연화장애가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대체로 식습관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밥 먹는 게 귀찮다고 물에 말아서 드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거나 너무 빨리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하고 이제 드시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추천해드리고 이 삼킴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들면서 자기 발끝을 보는 동작을 취하면은 목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 좀 강화할 수가 있고요. 호흡근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좀 호흡 훈련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호흡근을 강화해서 기침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연화장애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심될 수 있거나 요새는 또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많이 빠지는 이제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서 또 연화장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운동시키고 하는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정확히 아는 방법입니다. 3단계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과 치료 방법이 다르고 구강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인지장애가 심한 경우들이 많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없다거나 혀의 근육이 약해져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이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콧줄이나 아니 뱃줄 같은 형태의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두기나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체로 많이 하는 방법들이 그 점도를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 같은 음식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죠. 신경 조절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시는 경우에 흡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점도 증진제를 넣어서 물을 좀 더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주로 사례가 덜 걸릴 수 있는 음식들
그 감자 중에서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라고 그 정도 굵기가 먹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게 한다거나 해주고, 식도기에는 대체로 이제 어떤 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화장애는 상당히 흔하지만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는 낙 중에는 아주 중요한 낙이 하나 없어지는 게 되고요. 실제로 연화장애가 생기면 폐렴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위험하고, 특히 노인분들은 폐렴에 걸리면 더 많은 치명률과 치사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삼키는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라도 불편감이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시면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w.